심각한 부상에도 주백통은 오히려 미소를 띤 얼굴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다낭이야. 황노사. 표정들이 왜 그러시오? 나는 절대 죽을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기 육무상 낭자나 좀 더 신경 써주시구려. 황약사와 1등 대사는 고통을 견디며 미소 짓는 주백통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육무상은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성 밖에서 북과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몽골 대군이 공격에 나선 것이었다. 양양성 안무사 여문화는 수성대장 왕경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의 사대문을 막았다. 성 위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한 곽정과 황용은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몽골군의 압도적인 수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몽골군은 산과 들에 빽빽이 들어서서 양양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몽골군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양양성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한나절이 지났을 때 몽골군은 이미 2천여 명의 병력을 잃었지만 그들 역시 이번에는 순순히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양양성에서는 정예부대 수만 명 외에도 많은 백성이 함께 싸웠다. 양양성의 백성들은 성이 함락되면 어차피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몽골군에게 저항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벽을 다지고 돌을 던졌다. 순식간에 성 안팎이 함성으로 진동하고 메뚜기 떼가 밀려가듯 화살이 쏟아졌다. 곽정은 성벽 위에서 군사들을 지휘했고 황용은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켰다. 어느덧 해가 저물며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때 갑자기 성 아래에서 몽골군이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환호성은 저 멀리서 시작되어 물결치듯 점점 가까워졌다. 나중에는 10만 군사가 한꺼번에 입을 모아 환호했는데 그 소리에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듯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높이 솟은 커다란 양산이 다가왔다. 철기부대의 호위에 둘러싸인 푸른 양산은 꼭대기가 황금색으로 덮여있어 무척 호화로워 보였다. 그 뒤로 엄청난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따르고 있었다. 바로 몽골의 데칸 몽가가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친히 행차한 것이었다. 몽골의 군사들은 데칸이 왕림하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다. 데칸을 호위하던 친위병들이 좌우로 갈라지더니 각각 북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몽골의 최정예 병력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전장에 나선 적이 없는 부대였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데칸 앞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무섭게 달려들었다. 수백 개의 사다리를 성벽에 걸고 무서운 기세로 성벽에 달라붙었다. 그 모습을 보며 곽정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들이여, 오늘 오랑캐의 데칸에게 우리 송나라 영웅호걸들의 기계를 보여줍시다. 군사들의 고함과 비명 속에서도 곽정의 호령은 성안 곳곳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군사들은 곽정의 호령을 듣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 오랑캐 놈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오늘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군사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투에 매달렸다. 몽골군의 시체가 성 아래에 층층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후속 부대는 양자강의 파도처럼 밀려와 쌓인 시체를 밟고 끊임없이 전진했다. 데칸 좌위의 전령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지휘했다. 해가 저물었는데도 성 안팎 여기저기에 불길이 솟아 주변이 마치 대나처럼 환했다. 안무사 여문화는 이미 지쳐 있었다. 전황을 보니 아무래도 막아내지 못할 것 같자 득달같이 곽정에게 달려갔다. 곽대엽, 더는 안 되겠소. 우리 남쪽으로 피해야 하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양이 있어야 우리도 살고 양양을 잃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외다. 곽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황용이 상황을 보아하니 여문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퇴각 명령을 내리면 군사들은 동요할 테고 그러면 양양성은 적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황용은 주저없이 검을 빼들고 여문안의 목을 겨누었다. 한 번만 더 성을 버리겠다고 말하면 그 목을 벨 것이오. 여문안의 양옆에 있던 호위병이 앞으로 나섰지만 황용의 발길질 한 번에 모조리 쓰러졌다. 곽정이 소리쳤다. 모두 함께 나서서 적에게 맞서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어찌 사내라 하겠소. 다른 호위병들은 전부터 곽정을 존경해 오던 터라
곽정의 말에 일제히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각자 무기를 챙겨 성벽에 붙어 섰다. 부대장 왕견 역시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목숨 걸고 성을 지키자. 그러면 오랑캐들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때 적진에서 몽골 전령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들어라. 택한의 어명이다. 누구든 가장 먼저 성에 오르는 사람은 양양성의 성주로 봉할 것이다. 그 말에 몽골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개미떼처럼 성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전령은 붉은 깃발을 들고 진중을 오가며 명령을 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곽정은 철궁을 들어 낭하전을 꽂고 시위를 당겼다. 펑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곧장 날아가 전령의 가슴을 관통했다. 가슴에 화살이 관통된 전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몽골군 사이에서 탄식이 이어지더니 한순간에 사기가 사그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만인대가 투입되어 성 아래로 모여들었다. 야율제는 손에 긴 창을 들고 곽정 앞으로 달려갔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랑캐 놈들이 호락호락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바탕 휘젓고 오겠습니다. 곽정이 말했다. 그래. 군사 4천을 내줄 테니 조심하거라. 야율제는 1000명의 개방 제자들과 3000명의 관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나갔다. 북문 밖에서는 몽골군이 한창 성벽을 기어오르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송군이 뛰쳐나오자 이들은 크게 당황해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내렸다. 성 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부는 도망치기에 바빴다. 야율제는 군을 이끌고 이들을 바짝 뒤쫓았다. 그때 갑자기 몽골군 쪽에서 포성이 3번 울리더니 양쪽으로 만인대가 이들을 에워쌌다. 야율제가 이끌던 4000명의 부대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그러나 야율제가 이끄는 부대는 모두 전투에 능한 정예병이었기에 비록 포위를 당하긴 했지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밀리지 않고 일당백으로 몽골군과 팽팽히 맞서 싸웠다. 검이 서로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여기저기에서 검광이 번득이며 전투가 한층 격렬해졌다. 몽골군은 수가 많았기에 만인대 하나는 야율제의 정예병 4000을 포위하고 나머지 만인대는 사다리를 앞세워 공성전을 벌였다. 곽정은 야율제 부대가 가로막고 있어 몽골의 지원병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무시 형제를 불렀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병사들을 지휘해 빈틈을 만들어준 다음 몽골군이 성을 타고 올라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무시 형제는 명령대로 병사들을 일부러 뒤로 물렸다. 그러자 수천 명의 몽골군이 순식간에 성 위로 기어올랐다. 성 아래에 있던 몽골군들은 아군이 성곽으로 기어올라가는 걸 보고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 모습을 본 여문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후들거렸다. 곽대엽, 이제 어쩐단 말이오? 그러나 곽정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성 위로 올라온 몽골군이 약 5000쯤 되었을 때 곽정은 깃발을 치켜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여기저기에서 북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며 매복해 있던 주자리와 무삼통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정예군을 이끌고 일시에 무시 형제가 터놓은 틈을 막아버렸다. 그러자 몽골군은 더 이상 성 위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성 위로 올라온 군사 5000명은 오히려 포위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성 밖에서는 송군이, 성 안에서는 몽골군이 각각 적에게 포위당한 채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 참혹한 정황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비명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몽골의 대카는 언덕 위에서 말에 올라탄 채 친히 전투를 독려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군사들이 200여 개의 북을 계속해서 둥둥하고 울려댔다. 그 북소리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금방이라도 귀가 먹을 지경이었다. 시간은 이미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다. 달빛은 숨이 막히게 투명하고 평화롭건만 그 아래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서로 죽고 죽이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깊은 밤을 넘겨도 끝날 줄을 몰랐다. 양측의 손실이 모두 상당했기에 스스로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송군에게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몽골군은 송군보다 수가 월등히 많았다. 그렇게 양군은 또 한참을 싸웠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일제히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송군 한 무리가 튀어나와서는 그대로 언덕을 향해 내달렸다. 그걸 보고 대칸의 친위 부대에서 잇따라 화살을 쏘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대칸 몽가는 높은 곳에서 전황을 내려다보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송나라 장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종횡무진하며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는 두 손에 창을 들고 몽골 진영을 휘젓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화살도 그가 휘두르는 창 앞에서는 낙엽 떨어지듯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걸 보고 몽가가 왼손을 흔들자 북소리가 멈췄다. 몽가는 옆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렇게 용감한 자가 있었구나. 대체 저자는 누구냐? 왼쪽에 서 있던 백발의 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답했다. 대칸께 아뢰옵니다. 저 사람은 곽정이라는 자로 과거 태무친께서 금도부마에 봉하신 바 있고 서역 원정에도 함께 상당한 공을 세웠습니다. 오호, 바로 그 자로구나. 무공이 참으로 대단하다.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몽가 옆에서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던 장수들은 대칸이 적을 칭찬하자 속이 편치 않았다. 그중 장군 4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무기를 치켜들고 달려나갔다. 곽정은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을 발견했다. 덩치가 큰 거한들이 우람한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만부장의 흰색 두건을 쓰고 있었고 두 사람은 천부장을 나타내는 붉은색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이들은 벼락 같은 기압을 토해내며 말을 채찍질했다. 막 곽정과 닿으려는 순간 곽정의 긴 창이 천부장 한 사람의 가슴을 뚫어버렸다. 그걸 보고 만부장 두 사람은 좌우로 갈라지며 창으로 곽정의 옆구리를 각자 노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곽정이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한 손에 쥔 창을 던져 만부장 한 사람의 가슴을 뚫어버렸다. 그러곤 몸을 돌려 또 다른 만부장의 창을 움켜잡았다. 곽정이 자기 쪽으로 당기자 만부장의 창이 딸려왔고 만부장은 창을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잡으며 버티려 애썼다. 그들은 몽골군 군영에서는 네로라 하는 용사들이었으나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곽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곽정은 당기던 팔을 그대로 뻗으며 내공을 주입했다. 그러자 금속성 소리와 함께 창의 손잡이가 만부장의 가슴을 때렸다. 비록 날이 없어 창 손잡이가 갑옷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그 충격에 가슴뼈가 산산조각난 만부장은 그만 선혈을 한 움큼 토해내며 말에서 떨어졌다. 세 사람이 순식간에 절명하는 모습을 보고도 남은 천부장은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창을 겨누며 기회를 노렸다. 그 모습을 본 곽정은 쥐고 있던 창을 그대로 봉 휘두르듯 내려쳤다. 그 공격은 천부장의 투구를 가격했고 그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를 지켜보던 호위병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대칸이 보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저 활만 쏘아댈 뿐이었다. 곽정은 말을 몰아 언덕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대칸을 막고선 빽빽한 적군을 뚫을 수는 없었다. 그때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울부짖더니 앞다리가 앞으로 꺾였다. 놀라서 살펴보니 가슴에 화살을 맞은 듯 했다. 이를 본 몽골의 호위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곽정은 이들 사이로 몸을 솟구치더니 창을 들어 백부장 한 명을 죽였다. 그러고는 그의 말을 빼앗아 타고 이리저리 몰아치며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명의 몽골군을 죽였다. 몽가는 그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몽골군은 수는 많았지만 곽정 하나를 어쩌지 못해 쩔쩔맸다.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전령에게 말했다. 곽정을 죽이는 자에게는 황금 만냥을 주고 직급을 3단계 높여줄 것이다. 큰 상을 준다는 말에 몽골군이 또 우르르 몰려들었다. 곽정은 아무래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우선 창을 휘둘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몇 명 뺀 뒤 활을 품고서 몽가를 향해 질풍처럼 내달렸다. 몽가를 호위하던 2명의 백부장이 몸을 날려 대칸의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경쾌한 바람 소리와 함께 긴 화살이 백부장의 머리를 뚫었다. 화살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그 뒤에 있던 다른 백부장의 가슴까지 뚫어놓았다. 두 사람은 한 화살에 꿰어 몽가 앞에 선 채 절명했다. 몽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놀란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호위병들은 대칸을 호위하고 언덕을 내려갔다. 바로 그때 몽골 군영에서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켜라, 비켜.
놀라 돌아보니 한 무리의 송군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앞장선 사람이 철창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공격해오는데 바로 점창원이었다. 남편이 혼자 몽골 진영에 들어가 있는 걸 본 황용이 점창원에게 군사 2,000명을 이끌고 함께 공격하라 이른 것이었다. 몽골군은 대칸이 후퇴하는 걸 보고 전열이 조금 흐트러졌다. 성 위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황용이 좌우에 명령을 내렸다. 몽골 대칸이 죽었다고 소리를 질러라. 명령을 받은 송나라 군사들이 입을 모아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몽골 대칸이 죽었다. 몽골 대칸이 죽었다. 양양의 군사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몽골군을 상대했기 때문에 머리 좋은 군사들은 이미 몽골어 몇 마디는 할 줄 알았다. 이들부터 몽골어로 소리를 지르자 다른 이들도 따라서 고함을 쳤다. 몽골군은 이들의 고함 소리를 알아듣고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대칸의 깃발이 급히 후퇴하고 있고 그 주위가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칸이 죽었다는 말을 믿은 탓에 몽골군의 전열은 크게 흐트러졌다. 이들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쫓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북문이 활짝 열리며 정예군 3만 명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야율제가 이끄는 4,000명의 군사는 이미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남은 병사들은 새 힘을 얻은 듯 힘차게 적군을 쫓았다. 몽골군은 이미 여러 해 전장을 누빈 경험이 풍부한 군사들이었다. 비록 패하여 후퇴하고는 있지만 전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양성을 공격하던 5,000여 명의 몽골 정예병은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송군도 더는 쫓아가지 않았다. 사대문에서 몽골군을 모조리 몰아내고 나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12시진을 꼬박 전투에 매달린 것이었다. 들판은 피로 물들었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부러진 창과 방패, 죽은 말과 찢어진 깃발 등이 여기저기 뒹구는 살풍경이 10리나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4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양양을 지키던 군사 역시 2만 2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몽골로서는 군사를 일으켜 남한 이래 가장 큰 참패였다. 양양성은 적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지아비를 잃은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곽정과 황용은 조금도 쉴 틈 없이 사대문을 돌아보며 병사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주백통과 육무쌍의 부상도 살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 주백통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지 못하고 어느새 방을 빠져나가 정원을 휘젓고 다녔다. 뭔가 놀 것이 없나 눈을 반짝이며 돌아다니는 주백통을 바라보며 곽정과 황용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후에야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곽정은 안무사부에서 여문한 왕경과 함께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병사 하나가 뛰어들어와 몽골의 만인대가 북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문안은 크게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곽정은 탁자를 치며 벌떡 일어나 당장 성 위로 달려갔다. 적병의 만인대가 성에서 술이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를 하는 대신 1,0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10여 장 높이의 망루를 만들었다. 그때 황약사 1등 대사, 주자류 등도 모두 성 위로 올라와 적진을 살펴봤다. 그들은 몽골군이 왜 갑자기 망루를 만드는지 그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황용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도무지 저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망루가 다 지어지자 수백 명의 몽골군이 말을 몰아 땔감을 끌고 와서는 망루 주변에 쌓아 올렸다. 뭔가를 태우려는 것 같았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모를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는 사이 1,000여 명의 몽골군이 곡괭이며 삽을 가져와 망루 주변에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팠다. 또 파낸 흙으로 구덩이 주위에 흙담을 쌓았다. 잠시 후 호각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다. 만인대가 몰려와 망루 왼편에 정렬하고 섰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만인대가 뒤따라와 오른편에 섰다. 다음 만인대는 앞, 이어서 또 하나의 만인대가 뒤에 섰다. 이렇게 모두 4개의 만인대가 망루를 에워쌌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한 차례 울리자 북소리가 멈췄다. 수만 명의 몽골군이 몰려있는데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저 멀리에서 말 2필이 망루 쪽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 막루로 올라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두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보기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같았다. 모두가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지켜보고 있는 사이 황용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모여들어 그녀를 불러 깨웠다. 황용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양아, 양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돌아보았다. 주자류가 황용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곽 부인, 정확히 보신 겁니까?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우리 양이에요. 이제야 저들의 속셈을 알겠어요.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다니 정말 악독한 놈들이에요. 황 약사와 주자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나 곽정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다. 양이가 왜 저 막루에 있다는 거야? 몽골군의 속셈이 뭐라는 거야? 그 말에 황용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 양이가 그만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제 저들은 막루를 세우고 그 아래에 장작을 깔아 양이를 막루에 묶은 다음 당신에게 항복을 요구해 올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막루를 태워 양이를 죽일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도 제정신으로 이 성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